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안지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노래는 남측 음악입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뒷 배경은 남북 통일 농구 방북단 이야기인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남북 통일 농구 방북단 오늘 오후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해서 오늘 오후 5시 10분쯤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남북한 선수들은 4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서 경기를 치렀는데요. 예. 네. 그랬군요. 자, 농구광으로 알려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실 뭐 농구 경기 보러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방 시찰 중이어서 못 왔다. 이렇게 밝혔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 잘 알려졌다시피 농구 광팬답게 이 세부사항 하나하나까지 챙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 김 위원장은 경기 도중에 이 선수를 소개할 때 남측 음악을 틀어라 이렇게 깨알 짓을 했다고 했는데요. 예. 해당 발언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남측에서 방송원도 들여오게 하고 그다음에 음악도 가져오게 하라 이렇게 일일이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 경기할 때 이제 선수 소개할 때 그 선수에 맞는 이제 노래 틀고 가요도 틀고 그러는데 그런 장면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것 같군요, 김 위원장이. 네. 자, 그래서 실제 그러면 4일과 5일 이제 양일간 경기가 펼쳐졌잖아요. 그때 남측 노래가 나왔습니까? 그런데 알아봤더니 경기장에서는 결국 한국 가요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측도 미리 노래와 음향 장비를 준비해 갔지만 북측은 이 검토 끝에 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우리 측에 얘기해서 예. 결국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이 경기 중간중간 이 쿼터가 끝날 때마다 이 대형 전광판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의 노래가 흘러나왔고 이 관중들이 이를 따라 부르면서 응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예. 해당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응원가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부르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군요. 네. 자, 그런데 이해가 선뜻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선수 소개를 할 때 남측 노래를 틀어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실무진에서 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한 체제의 경직성이 좀 완화된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었는데요. 해당 예. 부분은 조금 더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조명근 장관과 우리 통일부 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환담에서 총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앞으로는 탁구와 사격 경기도 남북 교류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해당 발언을 가져왔는데요. 우리 사격 선수들이 총으로는 잘 못 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격 선수들인데 총으로는 잘 못 쏜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사격 선수들이 실력이 괜찮은 편이 아니다 이런 취지였는데 하필이면 총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한국 취재진이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이런 말이 계속 질문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한국 선수들과 비교해서 북한 사격 선수들의 실력이 별로 좋지 않다. 뭐 아마도 이제 우리와 교류를 통해서 실력을 쌓아가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로 해석을 해보면 되겠군요. 네.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촛불 계엄령과 12.12입니다. 예. 저희가 앞서서 많이 보도를 해드렸지만 이제 기무사 문건 관련된 이야기 같군요. 오늘 국회에서도 뭐 하루 종일 이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거론이 됐죠. 네, 오늘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해당 발언을 했는데요.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예.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서 지휘, 감독, 언론 통제 계획 등이 면밀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군사 반란과 아주 닮았다라는 점에서 더 큰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지는 12.12 군사 반란과 많이 닮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떤 근거로 나온 겁니까? 네, 어제 문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기무사 문건에서는 비상사태를 5단계로 나눠서 이 단계별 대응을 지시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예. 해당 문건을 저희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 계엄 선포 단계에서 보시면 이 과격 시위가 예상되는 광화문에는 3개 여단, 또
여의도에는 한 개 여단을 담당한다 이런 부대 운영 방안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예. 또 아랫부분을 보면은 비상계엄 상태에 대해서는 이 계엄사 보도 검열단 48명, 합수본부 언론대책반 9명 운영 등을 명시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1980년 5월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예, 앞서 저희 보도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저걸 또 지도로 구현해 놓은 모습을 보니까 아찔한 또 그런 모습 예, 느낄 수 있었고요. 자, 근데 이제 추 대표 관심을 받았던 거는 이미 재작년이었죠. 청와대가 계엄령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미 한 차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2016년 11월 발언이었는데요. 해당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당시 박근혜 청와대에서는 이를 부인했었는데요. 해당 발언도 역시 들어보시죠. 예.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입니다. 더 이상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당시에도 추 대표의 발언이 이제 섣부른 발언이었다 해서 일부 언론에서도 이제 비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당시 추 대표 발언이 신빙성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